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1강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 지문하실 때 여기 지금 내용 자체가 문장도 조금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논점을 꼭 제대로 잡고 가셔야 되는데 잘 봐봐요. 여기 있는 1번 문장에서는 지금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there have been a vigorous argument. 자, there have been 하면 지금까지 있어 왔다. 이런 표현이죠. 자,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vigorous argument 주어입니다. 자, 활발한 논쟁들이 있어 왔대요. among biologists. 누구 사이에서요? 생물학자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이 있어 왔대요. 그죠? 자, 그럼 그 논쟁이 무슨 거에 대한 논쟁이냐면은 about 여기 이제 전치사 걸렸죠. 자, whether부터 여기 consciousness까지가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이 활발한 논쟁에 대한 논제겠죠. 이 논제가 과연 뭘까?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자, about whether complicated goal-directed behavior. 자, 복잡한 그런 자, goal-directed 하면 목표 지향적인 알겠죠? 그 복잡한 목표 지향적인 그런 행동이 자, among higher mammals. 자, higher mammals 하면은 조금 더 높은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포유류니까 고등 포유류에 속하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 포유류 사이에서의 그런 복잡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자, is reliable evidence for their consciousness. 자, 그들의 의식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인가? 그죠? 또는 믿을 만한 증거이지 않은가? 요거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의 어떤 활발한 그런 논쟁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 일단 동의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요. 우리 vigorous라고 하면은요. 여기 animated라는 동사랑 똑같아요. 형용사. 그래서 animated 해도 뜻이 똑같이 활발한 이런 뜻이니까 챙겨 주시고요. 자, 내용을 잠깐만 조금 보면은 자, 요런 거예요. 자, 복잡한 목표 지향적인 그런 행동이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 포유류 한 마리 딱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포유류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포유류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누군가를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뭐 둥지를 짓는다거나 뭐 요런 행동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행동인데 이 포유동물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과연 이 포유동물은 의식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지금 논제인 겁니다. 이 포유동물이 과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약간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의식 요거죠. 과연 이 포유동물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요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indeed 사실은 자, the admissions of consciousness into animal research. 자, 사실 그 인정 또는 허가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인정입니다. 자, admission of consciousness. 자, 의식에 대한 그런 인정이죠. 어디에 있어서요? 자, into animal research. 어떤 동물 연구에 있어서 이런 의식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요. 자, is quite a recent phenomenon. 뭡니까? 꽤 최근의 현상입니다. 라는 거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다. 요 정도의 내용이니까 사실 2번 문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3번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봐봐요. 자, injury avoidance behavior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잘 봐봐요. 자, 부상에 대해서 avoidance는 피하다 또는 회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잘 봐봐요. 자, 부상을 회피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이 문장에서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 지향하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3번 문장의 예시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셔야겠죠. 자, 부상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에 자, is often based on reflexes. 자, often은 바로 묶어주시고요. be based on 하면은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있다 요 정도의 표현이고요. 자, 부상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은요. 자, reflexes의 반사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반사작용에 의지를 한다라고 했네요. 잠깐만요. 조금 정리를 하면서 들어봅시다. 흰 펜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봐봐요. 자, 의식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기 시작.
시작했잖아요. 자, 이 예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부상 회피 행동.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은 반사작용에 의존을 한대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요. 자, it is not completely obvious that the inner sensation of pain must be attached to it. 이렇게 나왔죠. 자, 그것에 여기서 이제 가주어가 쓰인 거고요. 진주어 대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자, 그것에 is not completely obvious. 완벽하게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the inner sensation of pain. 자, 고통에 대한 그런 내적 감각이 must be attached to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 이런 거니까요. 이 맥락 속에서는 약간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내적 감각이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요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뭐냐면요, 이 앞문장에서 아까 나왔었던 우리 consciousness 요거를 받는 겁니다. 알겠죠? 의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받는 건데, 자, 그러면 고통에 대한 감각, 내적 감각이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명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봐봐요. 부상을 회피하는 게 지금 목표를 위한 행동인데 요거는 반사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사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몸을 탁 쳤을 때는 그 몸이 반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반사작용 이런 거 의식합니까? 반사작용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행동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것 뿐이니까 아직까지 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대해서 의식과 연관이 있을까? 요거에 대한 아직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문장입니다. 자, even in our own case, pain is often felt only after the limb has been moved away. 자, 심지어 자, in our own case, 우리 자신의 그런 경우에서도요. 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is often felt 뭡니까? 자, 종종 느껴진대요. 그죠? 자, 단지 뭐한 이후에만 느껴진대요? Only after. 자, 단지 limb라고 하면 이제 팔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족. 자, 그 수족이 자, has been moved away. 자, 여기서 move away 이런 뜻은 사실 이게 좀 move away가 딱 그 잘라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럼 봐봐요. 자, 그 수족, 손과 발이 잘려나간 이후에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의식적인 행동이었으면 맞습니까? 의식적인 행동이었으면 우리가 이 팔다리를 자르기 전에도 아파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왜? 우리가 손을 자를 걸 알고 있으면 그게 의식인데 그 의식 때문에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르기 전에 아파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도 그래서 고통을 언제 받습니까? 잘려지고 난 뒤에 반사작용으로서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조금 헷갈리죠? 봐봐요. 이제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런 논쟁이 뭐였습니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 행동 지향적인 그런 행동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4번 문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5번 문장에서 again 다시 말해서 many birds build sophisticated nest. 뭡니까? 많은 새들은 자, build 건설합니다. 자, sophisticated 요거는 이제 복잡한 요런 뜻입니다. 또는 정교한. 복잡한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정교한입니다. 정교한. 자, 그런 정교한 둥지를 건설을 한대요. 자, entirely instinctively 뭡니까? 완전히 갖다가 본능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 어렵죠.
본능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여기서 정교한 둥지를 짓는다. 요것도 지금 예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정교한 둥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맥락에서는. 그렇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 목표 지향적인 것도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완전히 본능적으로 갖다가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문장에서 instinctivelly도 굉장히 어휘 추론 이런 걸로 나오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요. 자, may or may not be conscious of what they are doing. 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요. 자, 근데 be conscious of it. 뭐뭇을 의식하다니까요. 자, what they are doing. 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동작에 대해서 그들이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의문점이 남아있다. 요 정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6번 문장부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잠깐만요. 이거 중간에 한 번만 정리 좀 할게요. 이거 내용이 어려우니까 봐봐요. 자, 지금 우리가 5번 문장까지 왔는데 5번 문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논제가 뭐였습니까? 동물의 목표 지향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집 만들기 또는 고통 회피 이런 거죠. 자, 요런 행동이 과연 의식과 관련이 있냐? 지금 이거에 대한 논제를 딱 던져놓고 첫 번째 예시가 뭐였어요? 아, 부상회피 작용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반사작용에 의한 건지 이게 의식이랑 연관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우리 심지어 인간들도요, 부상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내적 반응에 반사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집 짓는 행동인데 이 집 짓는 행동도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의문점을 던져준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문장이 이제 6번부터 나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6번. 죄송합니다. 자, at the other end of the animal kingdom. 자, 이 전치사구는 괄호로 딱 묶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동물의 왕국의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끝에서는요, octopuses and squid, 뭡니까? 이 문어들과 그리고 squid 하면 이제 그 오징어죠. 문어와 오징어는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자, entirely different brain atoms. 자, 뭐냐면요,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그런 두뇌에 그 아토미스라고 하면요 원래 해부학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해부학적 구조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From ourselves. 뭡니까? 우리 자신과는요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our common ancestors probably had no brain at all. 자, 우리의 공동의 그런 조상들은요. 자, 아마도 had no brains at all. 전혀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봐봐요. 자, 여기서 만약에 문어가 이렇게 있어요. 문어가 있고 뭐 오징어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문어와 오징어는요. 여기 있는 두뇌가 우리의 그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뇌와는요. 구조 자체가 조금 틀리대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우리의 조상이 나왔죠? 우리의 조상이 있으면은 여기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는 두뇌 구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뇌 구조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두뇌가 전혀 없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 두뇌가 없었을지도 모른대요. 우리의 조상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장 잘 봐요. Nevertheless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서 뭔가를 꼭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봐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 여기서 they가 받는 거는요. 요 오징어와 문어를 받습니다. 알겠죠? 오징어와 문어는요. 자, be capable of learning. 자, be capable of ing and ing 동격이 된다. 그 평행 구조로 두 개 걸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be capable of 여기 뒤에 ing 써주셔야 되고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학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emorizing, 기억할 수 있어요. The fact for months. 뭡니까? 그 수개월 동안의 그런 사실 같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대요. 잘 봐봐요. 우리 이 두뇌가 지금 인간이랑은 다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조차도 뭡니까? 수개월 동안의 일을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건 얘네들이 지금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도 뇌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뇌가 없었어도 뭡니까? 의식은 했겠죠. 맞습니까?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그들이요. 여기서 받는 그들은요, 문어와 오징어입니다. 그 문어와 오징어가요. 자, are to be included. 자, 여기서 are to는요, be2 구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면 요 정도의 뜻으로 해석해 주세요. 뭐뭐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이 be2 구문을 should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in the realm of conscious beings, 자, 그들이 만약에 포함되어야만 한다면 어디예요? in the realm이라고 하면 영역 이런 뜻이고요. 자, 뭐의 영역이냐면 conscious being. 자, 의식이 있는 beings, 존재죠. 그러면 의식이 있는 그런 존재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면요. 자, this, 이러한 사실은, 그죠? 자, indicates,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기 대신 지금 접속사죠. 자, 그들은 이것은 보여줘야 돼요. 뭐요? The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does not depend upon. 자, depend upon이나 depend on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의존하지 않아요. 뭐랑요? A particular type of brain autonomy. 여기가 빈칸 추론 포인트입니다. 내신에서도요. 알겠죠?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특별한 형태의 뇌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다시 얘랑 인간의 뇌 구조랑은 달랐지만 얘는 수개월 동안의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즉 의식이 뭡니까? 있었죠. 그리고 인간의 조상도요, 두뇌가 없었는데 의식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뇌의 구조, 요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특정한 형태의 두뇌의 그런 해부학적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의식은 뇌의 구조와 연관이 없다. 요 얘기를 엄청나게 길고 어렵게 했네요. 자, 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논제의 첫 번째 다시 한번 봅니다. 동물의 목표 지향적 행위는 의식과 관련이 있는가? 요런 의문점에서 시작을 해서 자, 부상 회피 반응도 사실 의식이라기보다는 약간 본능 또는 뭐 반사작용 요런 거에 가까웠고요. 뇌가 어떤 둥지를 짓는 행위 자체도요,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필자가 결론을 내리는 건 뇌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자, 의식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요 얘기를 필자가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 질문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딱 한 번만 다시 읽어 드릴게요. 알겠죠? 한번 가봅시다. 자, there have been. 자,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어떤 활발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자, among biologists. 그죠? 생물학자 사이에서. 자, 뭐에 대한 논쟁입니까? About whether complicated goal-directed behavior among higher mammals. 그러니까 고등 포유동물 사이에서 그런 복잡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자, 믿을 만한 증거인가 아닌가 요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죠. 뭐를 위한? 의식을 위한. 알겠죠? 자, 그래서 indeed 사실 자, the admission of consciousness 그 의식에 대한 인정은 뭐에 있어서요? 그 동물 연구에 있어서요. 요런 것들은 자, 꽤 최근에서야 나온 현상이었고요. 요거에 대한 예시로 이제 부상 회피 반응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반사작용에 기반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상 여기 가주어 진주어죠. 자, 그것은 완전히 명백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고통에 대한 내적 감각이 반드시 그 의식, 여기서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의식과 연관이 있어야만 하는가? 요거는 이제 명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사작용이니까. 그죠? 심지어 우리의 경우에서, 인간의 경우에서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족이 잘리고 난 이후에만 고통이 느껴졌고요. 다시 말하면 많은 새들도 어떤 정교한 그런 둥지를 본능적으로 짓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그 새들은요, 완전히 그들이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의식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요거에 대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동물왕국의 끝에 가보면은 문어와 오징어가 있는데 그 둘은 완전히 다른 해부학적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요, 아마도 뇌가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징어와 문어는요, 학습을 할 수 있고 몇 개월 동안의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대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어떤 의식적인 존재의 영역으로서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면은,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두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조금 어려운 내용 했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1강 12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